안녕하세요. 정치를 지켜봅니다. 정치 10던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서 민주당의 전략에 국힘당이 제대로 말렸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윤재호 국힘 원내대표는 이렇게 하소연했습니다. 민주당이 내일 29일 쌍특검법 표결을 안 하겠다고 통보해왔다. 선거구 획정 관련해서 민주당이 자신들 요구를 안 들어준다고 내일 쌍특검법 표결을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해놓고는 안 하겠다고 했다. 이런 정치가 어디 있냐? 선거 때 악용하고 민심을 교란하려고 계속 시기를 조절하다가 선거 전에 마지막 본회의에서 약속까지 해놓고 자기들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파기하는 정당이 과연 공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이냐? 국민들께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자, 그러니까 설날 전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표결하자고 어느 정도 합의가 돼 있었는데 7일이 지나니 19일에 하자. 그리고 19일이 되니 또 못한다고 29일에 하자고 했다. 그런데 또 안 하겠다고 한다.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제2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을 오래 끈 사례가 국회 역사상 없다. 현실적으로 내일이 마지막 본회의인데 선거 끝나고 본회의를 열 수 있을지 또 열어야 한다 하더라도 의원들 상황과 각 당의 분위기가 선거 전과 다를 텐데 이 상황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제대로 똥투리 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잘 이해가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국힘당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내부 이탈표 맞겠다고 울며 겨자 먹기로 현역 의원들을 죄다 살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29일 표결에 합의를 해주면 거기서 부결시켜서 그때부터 검핵관, 용핵관 대거 꽂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민주당이 할 것처럼 잔뜩 분위기를 잡다가 마지막에 발을 빼버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윤석열 당은 자기 사람 꽂지도 못하고 물갈이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에 놓인 겁니다. 결국 김건희를 살리자니 내 사람 꽂지 못해서 저 먼 미래가 불안하고 미래를 위해서 내 사람 꽂자니 당장 김건희가 위험해지는 겁니다. 민주당의 전략에 제대로 말린 겁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이재명 대표의 과거 발언을 소환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이기려면 상대가 원하지 않는 장소, 원하지 않는 때,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싸워야 한다는 것도 바로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다음 뉴스. 어제 컷오프 당했던 임종석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지도부에 재고 요청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산회동에서 이재명 대표가 굳게 약속한 명문정당과 용광로 통합을 믿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고 참담할 뿐이다. 민주당은 하나일 때 승리했다. 명문의 약속과 통합은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부 폭정을 심판하기 위한 기본 전제다. 그러면서 저는 여느 때처럼 오늘 저녁 6시에 왕십리역 광장에 나가서 저녁 인사를 드릴 예정이다. 최종 거치는 최고위원 답을 들은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기자들이 다른 지역을 민주당에서 요청한다면요? 라고 묻자 임종석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는 꼭 한번 국회의원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반전의 계기, 감동적인 통합을 만들어달라 호소드리는 것이다. 자, 뭐가 반전이 되고 감동이고 통합입니까? 자, 정말 이 청와대 동아리 회원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공천을 받으면 통합이고 총선 승리랍니다. 왜요? 너 못해? 네가 뭔데? 여기에 윤영찬은 임종석 컷오프는 이재명 라이벌 싹을 자르겠다는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고민정, 윤영찬 이런 쥐들 사이에서는 임종석이 착이라고 보고 있나 봅니다. 그리고 홍영표는 이재명이 윤 정권 아니라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문재인 파리들이 설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나서서 정리할 때가 됐습니다. 자, 여기 이재명 대표는 임종석의 재고 요청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인과 당의 판단은 다를 수 있다. 가지들은 부딪힐 수 있지만 우리는 거대한 나무의 한 부분이다.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의 나무야. 그런데 왜 자꾸 두 개의 나무인 양 통합 거리냐 이거죠. 왜 애초에 하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라고 대묻고 있는 겁니다. 정말 생각의 깊이가 다릅니다. 우리는 명문 정당이고 국민들의 기대에 맞게 눈높이에 맞게 단합돼서 오로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한다는 이번 선거의 의미를 충실하게 존중하고 이행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갈등도 있지만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최대한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입당도 자유고 탈당도 자유다.
정해진 규칙 속에서 경쟁하다가 규칙이 나한테 불리해서 또는 이기기 어려워서 중도에 포기하는 것은 자유겠지만 마치 경기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경쟁의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당원들께서 선택하시는 것을 어떻게 하겠나? 모두가 후보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구태의연한 기득권을 그대로 다 온전시키고 자기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다 꽂아 넣는 국민의힘 방식의 공천을 민주당은 하지 않는다. 그리고 언론을 향해서도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언론인 여러분은 공천을 받으면 친명이 되어버리고 공천에서 탈락하면 다 반명, 비명으로 분류하는 것을 자제해달라. 언론이 언론의 역할을 하고 심판의 역할을 해야지 상대 선수가 돼서 공격할 뿐만 아니라 사실을 왜곡해서 상대편을 들어서야 되겠나? 변화에는 반드시 소리가 날 수밖에 없다. 어떻게 자신들의 기득권이나 기성의 위치를 잃게 되는데 가만히 있겠나? 지금은 잠시 새로운 선수들로 또 기존의 선수들을 새롭게 훈련하고 단련하는 과정이어서 많이 시끄럽겠지만 본질을 지켜봐달라. 야, 좋습니다. 이런 원칙을 대표가 가지고 있으니까 민주당 역사상 역대급 물갈이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은 더욱 강하고 유능한 정당이 되고 있습니다. 라스뉴스! 최근 윤석열의 경호처로부터 입틀막을 당했던 이면택 대한소아 청소년과 의사 회장은 연일 윤석열을 까고 있습니다. 이것은 흑화된 것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직 의사였는데 입틀막을 당하자 반윤으로 돌아선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도 윤석열 정부는 이면택 등의 의협 전현직 간부를 고발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 시민들은 이 흑화된 이면택 페북글을 즐겨 보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 찬성이야! 법카로 10만 4천 원어치 먹은 사람은 기소되었는데 300만 원짜리 디올백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일까? 등의 글을 올려서 주목을 한참 받다가 갈수록 수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디올백을 받았던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이 폐업됐답니다. 증거 은닉인데 구속 수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게 지금 코바나 컨텐츠 상황이랍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전공의들을 지원했다고 윤석열 정부의 하수인인 복지부가 저를 형사고발했습니다. 평생의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왜 구수나 했는지 이해가 갑니다. 도대체 어제 저녁에 술을 얼마나 먹었길래 횡설수설인지 정책 수가를 주면 소아과가 살아난다고? 한 달에 소아과당 50만 원 더 주는 것으로 어떻게 살아난다는 것인지 심란하니까 말할 때 도리도리 좀 그만해. 아이들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탄핵해야 할 작자. 좋습니다. 아이 똑똑한 분이에요. 원래 머리가 나쁜 데다가 폭탄주를 수십 년간 먹었으니 뇌가 온전할 리가 있나. 남은 건 우악스러운 고집만 남았구나. 아, 의학적인 소견까지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하기야 나라도 머리에 든 건 없고 사고만 쳐대는 성형 괴물하고 살려면 술 생각만 나겠. 자, 헤드라인 나왔습니다. 김건희는 성형 괴물. 이것은 전문가의 소견입니다. 자, 이처럼 노빠꾸 이면택 의협 간부가 흑화되는 바람에 의사사회 내에서 반윤의 여론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잘 보고 갑니다.